민서야, 학원 다닐 생각하니까 좋아? 엄마랑 아빠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민서 집에 혼자 두는 거는 너무 무리일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학원에 보내기로 했어. 우리 민서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니까 엄마 아빠 올 때까지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있어야 돼. 알겠지? 어? 뭐야 이거? 안전 공문? 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여러분들의 안전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들을 공지하오니 필히 읽은 뒤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학원 지도진 분들께서는 학생들에게 이 공문을 복사하여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모미 학원은 10층 건물 중 5층과 6층 두 개의 층을 전부 사용하고 있으며 두 층 모두 적지 않는 평수입니다. 주로 5층은 초, 중학생, 6층은 고등학생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학원은 층마다 각각 6개의 강의실이 존재합니다. 7번 강의실은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할 수 없습니다. 최근 들어 학생 여러분들 사이에서 퍼진 7번 강의실에 대한 소문은 전부 헛소문일 뿐이니 더 이상 그에 대해 이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만일 7번 강의실을 발견했다고 해도 절대 출입하지 마세요. 세 번째, 오후 6시 이후 학원을 마치고 학원을 나간 학생들은 비상계단으로 내려가지 말고 반드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위해서이니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해가 저문 후 집으로 귀가하는 학생들은 가급적이면 신속히 집으로 귀가하시기 바라며 귀가 도중 불 꺼진 가로등이 보인다면 최대한 빠르게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사고에 따른 조치이니 반드시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만일 학원 계단을 이용하던 중 모든 층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6층 계단에 위치한 버려진 수납장 세 번째 칸에 여분의 열쇠가 있으니 그것으로 열고 열쇠를 제자리에 놓은 뒤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계단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지 마세요.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버려진 수납장의 세 번째 칸 이외에 다른 칸은 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또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 학원에 어린아이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 있을 일이 있다고 해도 인포메이션 근처에만 있게 되어 있으며 보호자가 동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학원 내에서 인포메이션 이외의 장소에서 어린아이를 목격한 경우 다가가지 말고 학원 실장님 또는 학원 선생님께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우리 학원 강의실 복도 끝에 위치한 물품 창고문은 아주 굳게 잠겨 있습니다. 만일 창고문이 열려 있다면 절대 닫으려 하지 말고 학원 실장님에게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학원 화장실 양변기에는 오래 앉아있지 마십시오. 그것은 건강에도 좋지 않으며 안전에도 큰 문제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우리 모미 학원은 마지막 수업은 오후 9시에 끝납니다. 하지만 자습을 더 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 오후 11시까지 자율학습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선생님 한 분과 실장님이 남으신 뒤 안전한 보호 아래 자습을 진행합니다. 비상계단의 문은 잠궈두니 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앞서 언급한 자습 시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학원은 강의실과 반대쪽 복도 끝에 화장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갈 때는 비상계단을 지나게 됩니다. 계단을 지날 때 비상계단 문에서 들리는 소리는 그냥 흘려 들으시기 바랍니다. 건물 경비원이라고 해도 열어선 안 됩니다. 이 건물의 경비원은
오후 8시에 퇴근하며 이곳의 문을 두드릴 일 또한 없습니다. 그는 경비가 아니니 절대 열어주지 마십시오. 11번째, 어느 시간대이든 강의실에 혼자 남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악의적이거나 고의적으로 누군가를 강의실에 가두거나 남겨둘 시 강력한 조치가 가해질 것입니다. 12번째, 우리 학원 선생님들은 갑작스레 그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좋은 직장을 찾는 것이니 행운을 빌어드리고 새로 오신 선생님께 환영 인사를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13번째, 12번 항목은 거짓입니다. 이 공문에 12번 항목은 비워져 있으며 12번 항목이 존재하는 경우 믿어서도 따라서도 안 됩니다. 우리 학원의 선생님들은 절대 갑자기 그만두시지 않으며 만일 그만두게 되었다고 하여도 최소 3주 전에는 학생분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사전에 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갑작스럽게 그만두었다 하여도 이렇게 곧바로 새로운 선생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만약 12번 항목의 상황이 생겼을 경우 즉시 모두 강의실을 나가 실장님을 찾아 이 일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일은 하루는 수업은 하지 않고 다음날이면 실장님이 원래 선생님을 찾아 다시 모셔온 뒤일 것입니다. 선생님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물어보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4번째, 학원 우산꽂이에 항상 꽂혀있는 검붉은색의 우산은 아무리 우산이 필요한 상황이라도 사용하거나 집어들지 마세요. 그것은 이 건물이 지어질 때 발견되었으며 몇 차례의 사고 이후 그것을 폐기하거나 건물 밖으로 가져나가는 것은 정확히는 이 땅 밖으로 갖고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깊숙이 숨겨놓고 가둬놓아도 계속해서 어느새 나와 있습니다. 결국 손대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15번째, 만일 오후 6시 이후 불가피하게 비상계단을 이용하게 되었다면 최대한 빠르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에서 누군가 다급하게 내려오는 기척과 발소리가 들린다면 그 소리를 듣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그저 다급하게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온 힘을 다해 도망치세요. 16번째, 강의실에서 자습 도중 빔 프로젝터가 혼자 켜진다면 모두 강의실 밖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밖으로 나온 뒤 선생님 또는 실장님에게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17번째, 우리 학원은 학생들이 공부에 대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로 인해 중간에 쉬는 시간이 긴 편입니다. 약 20분 정도의 쉬는 시간 동안 선생님이 칠판에 마구 적는 알지 못한 문자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학생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공문 내용이 전부입니다. 이 공문의 내용들은 필수적으로 학생 여러분들이 따라주셔야 하는 사항이므로 반드시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학생 여러분들의 앞날에 좋은 일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모미학원 원장올림. 아이, 괜히 갔네. 사람도 많고 시간만 버린 것 같은데? 그러게 말이야. 그나저나 여보, 나 스터디 카페에서 일 좀 하다가 올게. 아니, 좀 집중 좀 할 게 있어가지고. 뭔가 오늘 집에서 일하면 집중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집 앞에 새로 생겼잖아. 이름 특이했는데, 나폴리 스터디 카페, 맞아. 알겠어. 다녀올게.
저희 나폴리 스터디 카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하 1층에 위치한 저희 스터디 카페는 깨끗한 시설과 집중하기 좋은 환경으로 여러분의 공부 효율을 최대로 끌어올려줍니다. 그 전에 저희 스터디 카페 회원 가입을 부탁드리며 여기 이용수 측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스터디 카페의 이용수 측을 무시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피해의 책임은 여러분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저희 나폴리 스터디 카페의 이용권은 1일 이용권과 자유 이용권으로 두 종류가 있습니다. 1일 이용권은 1시간당 2,000원, 자유 이용권은 30시간에 5만원, 50시간에 75,000원입니다. 두 번째, 메로나19로 인하여 거리두기 자석과 매일 소독 등 여러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저희 매장은 무인 스터디 카페로 입장하시려면 키오스크에 로그인하신 뒤 시간 결제를 완료하시면 입장 바코드 영수증을 출력하거나 여러분의 카카오톡으로 입장 바코드를 전송해 드립니다. 이를 입구 앞에 있는 바코드 리더기에 읽혀주신다면 자동문이 열리면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가끔 입구 앞에서 입장을 도와주겠다며 바코드를 보여달라는 직원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저희 스터디 카페는 무인 스터디 카페입니다. 여러분의 바코드를 확인한다면 그들의 매장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절대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 저희 매장의 좌석은 반투명한 가림막이 있는 1인석, 작은 방 형태의 1인실, 2층 구조로 되어 있는 복층석, 자리가 옆자리와 연결되어 있는 좌석, 그리고 여러 명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룹실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변의 소음으로 인해 집중이 방해가 된다면 스터디 카페 입구 근처에 있는 비상벨을 눌러주십시오. 저희가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모든 좌석에는 조명이 하나씩 있습니다. 조명의 빛은 흰색, 상아색, 노란색이 있습니다. 집중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색들로 맞춰놨습니다. 만약 조명의 빛이 이와 다른 색이라면 눈을 바로 감은 후 조명이 연결되어 있는 콘센트를 찾아 뽑은 후 다시 꽂아주십시오. 일곱 번째, 간혹 천장에서 흙탕물이 떨어진다는 불편사항이 접수되곤 합니다. 저희 스터디 카페는 최근에 지어져서 누수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PC방이었던 이곳이 빗물에 잠겨 여러 사람이 익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참사의 시작은 천장에서 조금씩 떨어지는 흙탕물부터였습니다. 그러니 만약 흙탕물이 떨어지는 것을 본다면 스터디 카페 관리인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카페 내부를 걸어다니면서 누군가의 책에 펼쳐져 있는 금빛 얼룩무늬 호랑이 사진을 본다면 그 자리의 주인 몰래 그 책을 덮어야 합니다. 몸이 동물원에 다녀오신 분이라면 이 동물이 실존하지 않다는 걸 알 것입니다. 아홉 번째,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공부에 너무 집중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의 과도한 집중은 인간의 당연한 생존 본능을 둔화시킬 것입니다. 열 번째, 이용 시간이 다 끝난 좌석에 더는 앉아있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이 다 지나간다면 그 후로부턴 그것들의 차례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자신의 영역을 다른 것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매우 화날 것입니다. 11번째, 여러분이 잠시 자리를 비우고 다시 돌아왔을 때 여러분이 펼쳐둔 책의 페이지나 노트북 스크린에 여러분의 이름이 도배되어 있다면 죄송하지만 당일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알지 못하겠지만 은연중에
그것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행동을 했고 그것들은 여러분에게 경고를 한 것입니다. 12번째, 휴게실에는 여러 간식을 파는 자판기가 있습니다. 자판기에서 파는 간식 중에 흙탕물이라는 이름을 가진 캔 음료를 본다면 그것을 절대 뽑아서는 안 됩니다. 이는 7번 수칙을 다시 본다면 쉽게 납득할 수 있을 겁니다. 13번째, 저희 스터디 카페에서는 강령술을 공부하거나 실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강령술은 다른 장소에서 행하는 강령술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그래도 만약 강령술을 배우고 싶다면 유튜버 세모미의 강령술 소개 영상을 보면 됩니다. 세모미의 강령술 영상은 이 스터디 카페에서 유일하게 허용된 강령술입니다. 14번째, 공부 중인 여러분 옆에서 위험해 도망쳐라고 반복적으로 속삭이는 소리가 들린다면 스터디 카페 바깥으로 나가 지상으로 올라가 주십시오.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15번째, 공부 중인 여러분 옆에서 위험해 도망쳐라고 반복적으로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린다면 스터디 카페 안쪽에서 계속 있어 주십시오. 당연하게도 위험은 바깥에서부터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스터디 카페가 가장 안전한 공간입니다. 나폴리 스터디 카페를 이용하기 위해 숙지하셔야 할 수칙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스터디 카페는 여러분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실을 원하신다면 저희 스터디 카페 입구 앞에 있는 직원에게 입장하실 때 사용하신 바코드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저희 미술학원은 100가지 이상의 다양한 미술 도구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고가의 제품인 경우가 많으니 파손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저희 미술학원에는 수강생들이 그린 그림 중 몇몇을 밖에 전시해 놓습니다. 하지만 계단에는 그림을 전시해 두지 않습니다. 계단을 통해 학원으로 올 때 어두운 계단 혹은 마네킹 그림이 있다면 재빨리 학원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만약 학생들의 그림을 전시해 두는 장소에 블라인드라는 제목으로 온통 검은색으로 덕지덕지 칠해진 그림이 걸려 있다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쳐 주십시오. 지나친 관심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실사화를 그릴 때에는 반드시 그림자를 그려주십시오. 그림자가 없는 그림은 더 이상 현실에 존재해선 안 되는 미술품입니다. 그림자가 없는 실사화를 그리는 여러 미술가들이 단명한 이유도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 미술학원은 입시반 이외에도 아동 취미반과 성인 취미반 등 학생들의 목표에 맞춘 반에 따라 교실을 따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반과 교실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모든 교실 문 바깥에서 자물쇠를 걸어두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새벽반은 없습니다. 23시에는 모두가 나간 것을 확인한 후 문을 닫습니다. 새벽에 알 수 없는 이유로 불이 켜져 있어 문의하시는 분이 많아 알려드립니다. 새벽반은 없습니다. 만약 새로 들어온 학생이 이상한 괴물을 그릴 때가 있는데 그 학생에게 검은색이 그림에 많이 없어 검은색을 한번 그림에 넣어봐 라고 말해 주십시오. 여담으로 그 학생이 그린 괴물은 길쭉한 몸체에 섬뜩한 몰골을 하고 있는데 저희 미술학원에서는 그 괴물을 파티고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 괴물은 현재 발견된 정보에 의하면 백룸이라는 공간에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초현실주의 기법은 분명 훌륭한 기법입니다만 최소한 세 번째 교실에서만큼은 그러한 작품을 그리지 말아 주십시오. 시간이 왜곡되는 압도적인 전율을 느끼고 싶지 않다면 말이죠. 저희 학원에서는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근처 공원으로 나가 사람들의 초상화를 그려주기도 합니다. 만약 창백한 인상에 검은 코트 차림의 남자가 자신의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한다면 그리는 척만 하면서 그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그는 초상화가 완성되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가 사라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 안 될 겁니다. 미술 수업 중 칼을 사용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용하다 다치면 즉시 응급처치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칼을 다룰 때 그들이 여러분의 피를 노리고 있음을 항상 명심하십시오. 원내 규칙 중 어떤 강사라도 어떤 그림이라도 다그치는 것은 금지입니다. 심하다 생각될 정도로 다그치는 강사분이 있다면 잠시 기다린 뒤 눈앞에 박수를 한번 쳐주십시오. 우리 학원은 수강생들의 창의성을 존중합니다. 저희 학원 강의실 구석에 천으로 덮여져 있는 그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셨다면 선생님께 말해 주십시오. 적절한 조치를 취해 드릴 것입니다. 저희 학원은 자상화 또는 원생을 모델로 한 그림은 전시하지도 보관하지도 않습니다. 그림은 반드시 집으로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누군가로부터 여러분을 지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여러분이 그린 인물의 눈동자가 어느 한 곳을 바라보지 않고 초점이 풀린 채 여러 곳을 바라보는 듯 하다면 원장님께서 나누어 주신 물감을 눈에 빽빽하게 덧칠해 주십시오. 그 인물은 아마 우리는 보지 못하는 그것들을 다 관찰하고 있을 겁니다. 원장 선생님께서 나누어 주신 물감은 사람의 시야를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으니 이를 발라준다면 초점은 원래대로 돌아올 것입니다. 교실 앞에 놓인 조각상에 피를 묻히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일단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고 인간과 최대한 닮도록 만들어진 조각상에 인간의 피가 들어가게 될 경우 그것은 점점 더 인간에 가까워지는 셈입니다. 학원 내에선 음식물 섭취를 금지해 주십시오. 특히 고소하고 달콤한 음식을 가져왔을 경우 더욱 삼가하십시오. 오래된 그림들의 그림자에 위치가 바뀌는 것도 유심히 확인하십시오. 그림을 그리던 중 자신이 지우지 않았음에도 그림 한 부분이 지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기억이 지워진다는 소문이 있습니다만 기분 탓일 뿐입니다. 전시된 그림 중 당신에게로라는 그림을 보았을 경우 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즉시 귀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원에는 당신에게로라는 작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 학원 근처에 어떤 미술관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붉은색 꽃의 그림은 그리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꽃은 더욱 싱싱한 그림으로 변하며 그림을 그린 학생이 빈혈로 쓰러진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 귓가에서 반복되는 아름다운 선율이 느껴진다면 강사님들에게 학원이 너무 시끄러운데 조용히 좀 시켜달라고 부탁하십시오. 저희 미술학원은 그림 학원이 아닐 뿐더러 그림을 그릴 땐 집중을 위해 어떤 음악도 틀어놓지 않습니다. 학원 내부에 있는 모든 석고상들은 뒤돌려 놓지 않습니다. 뒤돌고 있는 모습의 석고상이 있을 경우 그들에게서 시선을 떼지 말고
학원을 나갈 때까지 주시해 주십시오. 실내에서 뛰어다니는 등의 장난을 치지 마십시오. 다른 학생의 작품을 망가뜨릴 수 있으며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은 놀라고 만든 공간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그림들은 목적에 맞지 않는 행동을 매우 싫어합니다. 수칙은 20번까지 있으니 21번 이상 항목을 보셨다면 무시해 주십시오. 아빠, 여기 동네 친구들 발레 학원 다니는데 나도 다니면 안 돼? 발레? 우리 민서 발레가 뭔지 알고 다니고 싶다고 하는 거야? 아빠, 나 지금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장난이야, 장난. 그래서 어디 다닌다는데? 우리 집에서 얼마 안 걸린다던데. 아, 아빠 탁구장 건물 알지? 그 건물에 있대. 아, 거기 큰 길에 있는 거? 그럼 말 나온 김에 한번 갔다 와볼까? 안녕하십니까. 사랑 발레학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발레학원은 2대 원장 선생님을 중심으로 오랜 시간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대 원장 선생님 때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안전수칙서가 있습니다. 모든 학원생의 안전을 위해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반드시 등원 전 학생들에게 인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등록하신 원생일 경우 2달간 수업 전 스트레칭을 중심적으로 진행합니다. 이때 강사분이 무표정으로 너무 세게 잡아당기셔도 참으십시오. 그저 유연성을 기르기 위한 과정입니다. 우리 발레 학원에는 전면 거울이 있습니다. 이 거울은 학원 오픈 전과 마감 후 닫고 있습니다. 만약 전면 거울에 눈에 보일 정도로 손자국이 많이 찍혀 있으면 선생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학원에 개인용 발레 슈즈를 가져오지 마십시오. 저희 학원에는 전용 발레화가 있고 이런 행위는 그것들에게는 외부의 침입으로 여겨질 뿐입니다. 실습에 쓰이는 음악 중에는 오르골로 된 음악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오르골 음악이 나오는 도중 학생들의 피부가 일반적인 피부의 질감이 아닌 나무로 된 듯한 느낌이 들거나 움직임이 자연스럽지 않고 딱딱한 느낌이 든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것의 옆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꾀병을 부리셔도 좋습니다. 학원의 모든 직원들은 이 상황에 대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내 학생 중 발레리노는 없습니다. 여학생만 받고 있으며 있지도 않는 학생을 좋아한다고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면 개인정보를 떠나 존재하지 않아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학원은 금요일마다 호두깎이 인형, 백조의 호수와 같은 명곡과 함께 연습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강사가 곡을 틀기 전 이 곡은 피의 일요일이라는 곡입니다 라고 설명한다면 즉시 한 팔을 들고 인민을 위하여라고 외치십시오. 그들에게 동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또한 표적이 될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발레 공연회가 개최됩니다. 다른 공연과 똑같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춥니다. 그러나 Some Devils is Coming이라는 노래를 틀지 않습니다. 그 노래는 후에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 노래의 제목이 소개된다면 공연 전에 반드시 귀마개를 받아가십시오. 이곳에서 마리오네트라는 단어는 금기어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단어를 입 밖으로 내지 마십시오. 만약 그 단어를 입에 담으셨다면 다음과 같이 행동해 주십시오. 즉시 학원 밖으로 나가 주십시오. 건너편의 산 위로 올라가 주십시오. 그 산 위의 무덤에 흙을 뿌리십시오. 발레 참고 영상 중 더 너트크래커라는 제목을 본다면 즉시 영상을 중지하시길 바랍니다. 호두까기 인형 영상은 더 너트크래커입니다. 저희 학원은 수강생들의 창의성과 독자적인 특징을 가지기 위해서 원래 곡을 어레인지하여 연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레인지를 했지만 공포스러운 느낌의 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듣기에는 평범해 보이나
왜인지 모르게 공포스럽다면 주위를 살펴봐 주십시오. 저희 학원엔 전신 거울이 없습니다. 전신 거울에 손바닥이 찍혀 있다는 제보를 받아 거울은 학생의 안전을 위해 매일 닦습니다. 만약 전신 거울에 대한 안전 수칙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그 수칙을 지운 뒤 절대 발레 학원에 거울을 가져오지 말 것을 적어주십시오. 음악 또는 동작에 심취하였더라도 눈을 감고 춤을 추는 행위는 절대로 금지합니다. 부상의 위험뿐만 아니라는 것만은 알아두십시오. 해당 행위 발각 시 즉시 퇴학 조치됩니다. 발레의 기술 명칭은 대부분 불어로 되어 있습니다. 수업 도중 기술명이 이상하게 들린다면 선생님에게 말한 후 집으로 귀가하십시오. 불어의 발음과 그것의 발음은 분명히 다릅니다. 발레 연습을 하다 보면 발에 무리가 많이 가서 물집이 잡히거나 굳은 살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영광스러운 상처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상처가 생긴다면 그날은 휴식을 취해 주십시오. 상처는 그들에게 있어서 표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발이 흉하게 일그러져 있는 원생이나 강사분을 보셔도 놀라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발의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홀로 연습 중 관절 꺾이는 듯한 소리가 들려온다면 즉시 몸을 숨기십시오. 발레에는 고난이도의 동작이 많지만 부드러움을 추구하기에 그런 소리가 날 만큼 격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습니다. 수업은 1시간 이상 연속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는 모두의 컨디션 조절을 위함이지만 그들을 구분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강사가 탄다바라는 동작을 알려준다면 그 내용을 철저히 무시하십시오. 탄다바는 발레는커녕 한낱 인간이 다룰 수 있는 동작이 아니며 모든 것을 불태우고 파괴할 것입니다. 발레의 시작은 본래 귀족 사회에서 추던 춤으로 상류층만을 위한 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너무 무례한 태도로 발레를 시작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예의 있는 모습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학원에는 회중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회중시계는 더 이상 작동이 되지 않아 장식용으로 놔두고 있으며 혹여나 그 시계가 움직인다면 절대로 초침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강사가 벽에 부딪히는 동작을 시킨다면 무시하십시오. 그 행동은 어느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학원에서는 항상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십시오.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한 휴게실이나 각종 먹거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컨디션이 안 좋거나 온몸에서 강한 통증이 온다면 즉시 발레 학원을 나가 근처의 공원 평상에서 15분 이상 휴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에게 벗어나기 위한 절차입니다. 꼭 따라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희 건물에서 일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곳에는 가히 국내 최고라 자부할 수 있는 높은 교육 수준과 명문학교 진학률을 가진 학원들만이 위치해 있습니다. 다만 이곳에는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과 더불어 학생 및 강사와 경비원분들의 안전을 위한 수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곳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니 필히 숙지해 주십시오. 모미학원 건물은 총 5층으로 되어 있으며 지하는 없습니다. 만약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버튼 등에서 6층 이상의 층수나 지하를 발견하셨을 경우 1층 보안실로 가셔서 이를 말씀해 주십시오. 학원의 마지막 수업 시간은 오후 11시에 마칩니다. 오후 11시 30분 이후에는 모든 교실을 살펴보며 남아있는 학생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저희 학원에서는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에게 바로 귀가하라고 안내합니다. 오후 11시 30분 이후 교실에 남아있거나 계단 혹은 복도에 앉아있는 학생을 본 경우 침착하게 그들의 반대 방향으로 고개를 숙인 후 최대한 조용히 피하십시오. 그들이 눈치를 채서는 절대 안됩니다. 마지막 수업이 끝난 이후 강사분들은 모두 퇴근하고 학원에는 야간 순찰 경비원분들만 남습니다.
오후 11시 이후 한 강사가 교실에 놓고 온 물건이 있다며 같이 가자 한다면 절대 그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몇 년 전 한 경비원이 그 강사를 따라간 이후 찍힌 CCTV 영상이 있습니다만 보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영상은 평범한 인간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버거울 것입니다. 건물 3층에는 미술교실이 있습니다. 3층 복도에는 미술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작품을 전시해 놓습니다. 그러나 작품 중 악마가 인간을 밟고 올라서 있는 모습의 작품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작품을 보셨을 경우 1층 물품실에서 십자가 소품을 가져오신 후 숙직실로 가십시오. 그 후 절대 숙직실 밖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가끔씩 하나의 교실이 2개의 층에 동시에 나타나는 소문이 있습니다. 아래의 각 층별 교실 안내도를 참고하시어 위와 같은 상황 발생 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1층 로비 및 물품실, 숙직실, 탕비실, 방송실. 2층 국어교실, 수학교실, 영어교실. 3층 과학교실, 미술교실, 음악교실. 4층 수학 전문교실, 영어 전문교실. 5층 전기실, 보일러실, 창고. 2개의 층에서 같은 교실을 보셨을 경우 위치에 맞지 않는 교실의 문을 잠그고 창문이 열려 있다면 모두 닫아 주십시오. 그것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4번 항목과 비슷하게 국어교실이 있는 2층 복도에는 학생들이 쓴 시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들 중 피의 노래라는 제목의 시는 없습니다. 위와 같은 제목의 시를 보셨다면 그 즉시 시가 들어가 있는 액자를 부수어 주십시오. 액자가 깨지면 그 시와 액자는 저절로 사라질 겁니다. 만약 어떤 한 교실을 지나던 중 교실 내부가 붉은 빛이고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인다면 그 즉시 최대한 빠르게 숙직실로 달려가십시오. 또한 숙직실로 가는 도중에는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늦으면 늦어질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될 뿐입니다. 숙직실에 도착하셨다면 방에 들어가신 후 문을 잠그고 방을 최대한 밝게 해놓으십시오. 아침이 될 때까지 이 상태를 유지해 주시고 아침이 되었다면 교회나 성당, 절 등의 종교시설을 찾아가 주십시오. 음악교실 내부에 베토벤의 초상화가 있습니다. 초상화 속 베토벤은 원래는 다소 인상을 쓰고 있습니다만 표정이 더욱 험악해졌거나 눈에서 어떤 액체가 흐르고 있다면 눈을 감고 초상화를 향해 묵념을 해주십시오. 베토벤은 청각장애로 인해 작곡에 어려움을 받았고 최근에는 베토벤의 모발에서 통상의 100배에 가까운 납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과학교실에 인체 해부도 모형이 있습니다. 모형인 만큼 누가 봐도 모형임을 알 수 있지만 인체 해부도 속 장기 모형이 실제와 매우 비슷하게 보인다면 보안실로 가셔서 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를 기억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이를 기억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인체 해부도 속 장기 모형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경비원 복장은 파란색입니다. 순찰 도중 파란색이 아닌 보라색, 검은색, 갈색 등의 복장인 경비원을 발견하신다면 눈을 감고 바닥에 앉아 몸을 최대한 작게 움츠려 주십시오. 그가 말을 걸더라도 절대 답하지 말고 편안한 느낌이 든다면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만약 경비원의 복장이 빨간색이라면 10번 항목을 따르지 말고 일단 그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그 다음 그 경비원과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4층으로 올라가 주십시오. 깜빡하고 간식으로 먹을 포유긴을 가져오지 않았다면 그를 두고 숙직실로 가주십시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4층을 벗어나기 전까지 절대 급해하는 티를 내서는 안 됩니다. 저희 학원에 강성민이라는 이름의 학생은 없습니다. 이 학생의 이름이 적혀있는 사물함을 발견하셨다면 사물함 안에 물건을 모두 꺼내고 물품실에서 십자가를 가져와 그 사물함 안에 두십시오. 꺼낸 물건들은 모두 보안실로 갖다 주시면 됩니다. 그들이 조치해 줄 것입니다. 만약 수학교실의 칠판에서 라는 수식을 발견하셨을 경우 수식을 본 순간부터 앞만 본 상태로 교실 내부로 들어가 수식을 지워주십시오.
식을 지운 이후 주변 시야를 통해 검은 형체가 움직이는 것이 보인다면 칠판에 1-0은 이라는 수식을 적어 놓으십시오. 어떤 한 층에 들어섰을 때 유독 어둡고 심한 공포감과 불안감이 든다면 당일은 그 층을 들어가지 말고 폐쇄하여 주십시오. 어쩌면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주는 마지막 자비일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만약 한 층에 들어섰을 때 복도 끝에 어두운 형체의 무언가가 있다면 최대한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십시오. 그것은 인간에게 매우 위험한 존재이나 속도가 느리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속도가 느리다고 해서 그것의 심기를 건드리는 행동은 결코 하지 마십시오.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한밤중 3층 음악교실에 있는 피아노가 혼자서 저절로 쳐진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소문의 근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만약 혼자서 연주되는 피아노를 발견하셨다면 시선을 피하고 귀를 막으신 후 3층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인해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본 학원의 야간 순찰 안전 수칙은 여기까지입니다. 수칙을 필히 숙지하시어 저희 학원에서 즐겁게 일하시길 바랍니다. 수칙은 필요한 경우 추가되며 수칙을 추가할 일이 있으시다면 보안실로 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저희 학원에서 일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본 수칙서는 보안상의 이유로 외부로의 유출은 엄격히 금지합니다. 이를 어길 시 처벌 혹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이 좀 드시나요? 1시간 정도 계속 깨웠는데 일어나질 않아서 포기하려고 했었는데. 놀라지 말고 잘 들으세요. 일단 당신의 이름이 뭐죠? 제 이름은 그냥 편하게 김씨라고 부르면 됩니다. 유신영이라고 불러주세요. 아, 네, 유신영님. 우선 저와 당신은 이슬이 살인학원에 납치당하여 그것들의 연습 상대가 될 것입니다. 믿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사실입니다. 혹시 마지막 기억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아마 길을 걷다가 무언가에 홀린 듯이 하수구 맨홀 위로 올라가서 있는 힘을 다해 맨홀을 발로 차다가 기절했을 겁니다. 그것들에게 납치당한 사람들 모두 마지막 기억이 동일합니다. 조작된 것인지 실제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우리의 목표는 무조건 이 학원에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A1 살인학원부터 G9 살인학원까지 매우 많은 건물이 있는 단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탈출하냐고요? 그것부터 듣고 싶으세요? 시간이 없긴 한데 아직까지는 여유로우니 먼저 말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그것들에게 당한 자들의 시신을 보관하는 시체 보관실로 이동하여 밖으로 탈출해야 합니다. 시체 보관실은 보안이 제일 허술한 장소이기도 하고 훈련이 덜 된 그것들이 서식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것들은 우리보다 몸집도 10배는 크며 시야도 매우 넓어서 우리를 잘 발견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정보로는 약 270도 정도 한 번에 볼 수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다행히도 그것들의 움직임은 매우 느려서 그것들 자체가 우리를 쫓거나 잡지 않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결과로는 그것들은 NC메트로라는 일종의 수화 같은 것들을 부려 잡으러 와요. 대부분의 NC메트로는 기괴한 생김새와 빠른 발만 가지고 있어서 정신만 잘 차리면 생존하기 쉬운데 일반인의 정신력으로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기괴한 생김새입니다. 이왕이면 NC메트로를 만나지 않는 게 가장 좋아요. NC메트로는 그것들에게 희생당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NC메트로는 스스로 NC메트로가 되겠다고 선언한 인간들이어서 기괴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람처럼 생겼다고도 하더라고요. 이곳에는 저와 당신을 제외한 그 누구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꼭 명심하세요. NC메트로의 특징은 뾰족한 송곳니이며 그것들은 자신이 NC메트로임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우선 밖으로 나가서 2원 살인학원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2포 살인학원은 다른 구역보다 비교적 탈출하기 쉬워요. 그것들이 없거든요. 여기서는 물품 관리와 NC메트로 소환법을 공부하는데 아직 물품을 관리하고 NC메트로를 소환할 시간은 아닙니다. 지금 빨리 나간다면 충분히 탈출할 수 있어요.
이포 살인학원 밖으로 나간다면 오른쪽에 있는 빨간 건물로 달려야 해요. 그곳이 이원 살인학원입니다. 정문이 보일 텐데 곧장 정문으로 가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뒤쪽에 있는 창고가 있거든요. 그곳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원 살인학원의 창고에 진입했다면 위를 확인해보세요. 만약 시체들이 잔뜩 널브러져 있는 창고가 보인다면 문을 이용하여 나갔다가 다시 와야 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촉박해도 이 행동을 꼭 해주어야 합니다. 당신이나 나나 이 현상이 발견되면 둘 다 나갔다 와야 하니까 꼭 말씀해주세요. 창고의 위를 확인했을 때 환풍구가 보인다면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곳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시체를 이용할 거예요. 역겹고 짜증나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살 사람은 살아야죠. 환풍구 안에는 별건 없지만 환풍구의 환경 특성상 큰 소리가 나니까 절대로 비명을 지르거나 큰 소리를 내서는 안 돼요. 이동할 때는 최대한 천천히 이동할 겁니다. 오른쪽으로 쭉 이동한 뒤 보이는 세 번째 환풍구 출구에서 조심히 내려갈 겁니다. 바닥이 높지 않을 거예요. 그곳은 학원의 연습 재료들이 모여 있습니다. 대부분 돼지들을 개조하듯이 인간의 피부처럼 도축한 것이며 일부 재료들은 실제 인간의 근육과 피부입니다. 온갖 썩은 내와 구린내가 나도 참아야 합니다. 이곳에서 인간의 언어가 그것들의 귀에 들린 이상 우리는 살아나갈 수 없으니까요. 성공적으로 재료실로 내려갔다면 이원 살인학원 5층에 있는 마취실로 가서 주사기 아니지 2개 챙기고 갈 겁니다. 4층으로 다시 내려가면 이곳에서 보안이 가장 허술한 시체 보관실이 있을 겁니다. 그곳으로 들어가려면 열쇠가 필요한데 환풍구를 이용하여 갈 것이니 문제 없습니다. 자세한 길은 아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당신은 저만 따라오면 되니까요. 시체 보관실에 도착하면 마취 주사를 맞고 기절해야 합니다. 보관실의 시체 속으로 들어가세요. 마취약이 완벽하게 퍼질 때까지 약 30분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그동안 구역질이 나도 참아야 합니다. 6시간 이내에 외부로 방출될 것입니다. 단 방출되기 전에 눈을 뜬다면 살아서 나갈 수 없으니 이 점 명심하세요. 또한 마취 주사를 2개 이상 투약하는 건 금지합니다. 참고로 몇몇 NC메트로들은 이 방법을 이용해 밤에 밖으로 나가 인간들을 납치하여 이곳으로 끌어들인다고도 하네요. 뭐 하세요?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믿기지 않겠지만 지금까지 한 말은 진짜라고요. 설마 너... 멍청한 새끼. 고맙다. 니들이 어떻게 나가는지 알려줘서. 여보, 민서가 요새 사춘기가 온 건지 방에서 안 나오잖아. 이거 혹시 우리가 있어서 그런 건가? 그래서 말인데 차라리 친구들이랑 같이 있게 학교 끝나고 자습학원 같은 데 보내는 건 어때? 차라리 방에서 혼자 있는 것보다 그런 데 가서 친구들이랑 얘기도 하고 같이 있기도 하고 뭐 공부도 할 겸하고 괜찮지 않을까? 며칠 전에 오다가 봤는데 새로 지어진 건가 아니 못 본 건가 무튼 있더라고. 알겠어 그럼. 안녕하십니까. 자습학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희 자습학원은 학생들에게 최고의 자습 환경을 만들어 같은 시간에도 남다른 집중력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고의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지켜야 하는 규칙들이 있습니다. 아래의 규칙들을 읽어주십시오. 규칙 위반 시 환불 없이 등원 금지 조치가 될 수 있으며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본인에게 있음을 알립니다. 첫 번째, 학원은 오전 10시부터 밤 12시까지 운영합니다. 만약 밤 12시 30분 이후에도 학원 문이 열려 있다면 바로 집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습학원이기 때문에
한 반에 한 명의 선생님만 배정됩니다. 만약 배정된 선생님이 2명 이상이라면 부원장님을 불러주세요. 부원장님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세 번째, 한 반의 정원은 8명입니다. 반의 인원수보다 한 명이 더 많거나 그 이상일 경우에도 이번 항목처럼 부원장님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학원에 올 때 특별한 복장 규정은 없지만 새빨간 옷을 입고 오는 것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자습 중 핸드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몰래 사용하다가 걸린다면 부원장실에 불려가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자습 중에 선생님이 학생에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만약 선생님이 학생에게 말을 건다면 반응하지 마시고 무시하세요. 이 수칙을 어기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일곱 번째, 우리 학원은 이곳 단 하나뿐입니다. 다른 자습학원은 없습니다. 혹여나 다른 곳에서 우리 학원을 본다면 상담실로 전화해주세요. 여덟 번째, 자습 중 화장실에 가고 싶다면 혼자 가지 말고 친구랑 같이 가세요. 예전에 어떤 학생이 화장실을 혼자 갔었는데 그 학생은 아직까지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단순히 우연일지 모르지만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말이죠. 아홉 번째, 우리 학원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합니다. 오전 12시까지 운영한다는 수칙을 본다면 수칙서를 불태우거나 잘게 찢어서 버린 뒤 다시 받으시길 바랍니다. 11번째, 10번 항목이 진짜입니다. 10번 항목을 따르세요. 12번째, 현재 10번, 11번 항목은 없습니다. 대충 읽어서 착각을 많이 하는데 10번, 11번 항목은 없습니다.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비워두었습니다. 13번째, 갑자기 학원에 불이 꺼진다면 책상 밑으로 들어가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나던 이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14번째, 우리 학원은 안전수칙이 없습니다. 만약 보셨다면 전부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15번째, 14번 항목은 비워져 있습니다. 학생들이 조작을 많이 해서 비워뒀습니다. 만약 14번 항목을 보셨다면 행운을 빕니다. 지금까지 자습학원 안전수칙입니다. 이 안전수칙을 지키시고 안전한 자습생활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무용학원 수강생 전원에게 알립니다. 며칠 전 안타까운 사고 이후 원장님과 선생님들이 상의 후 만든 이용규칙을 공지합니다. 저희는 항상 수강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여러분들께서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 누구보다 먼저 발벗고 나설 것입니다. 단, 공지된 수칙을 지켜야만 합니다. 아래의 규칙만 잘 지킨다면 여러분들께서 어떤 일이 생기든 모든 책임은 저희가 지겠습니다. 신발은 반드시 갈아 신고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신발을 가져오셔도 되지만 번거로우신 분들은 학원에 구비되어 있는 공용 연습화를 신으셔도 됩니다. 다만 축구화처럼 뭔가 뾰족한 것이 있는 신발은 바닥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착용을 금합니다. 또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신발 바닥이 미끄러운 신발의 착용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개인 물품은 캐비넷에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들어 도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CCTV 확인 결과 약 3프레임에 걸쳐 순식간에 물건이 사라졌으며 사라진 물건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무용실 캐비넷에 보관해둔 물건은 사라지지 않으므로 반드시 캐비넷에 보관해 주시기 바라며 쓰레기 같은 것을 버리면 오히려 좋은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쓰레기를 버리고 그것이 사라진다면 여러분의 신체 어딘가에 재생성되었습니다. 절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마십시오. 네 번째 캐비넷은 사용이 금지된 캐비넷입니다. 때문에 캐비넷 문을 용접해뒀는데 간혹 네 번째 캐비넷이 열려 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사용했다는 분들도 계시며 공통적인 말은 그 안에 굉장히 이쁜 분홍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4번 캐비넷을 사용한 모든 수강생들은 전부 사고를 당했는데 작게는 발목을 접질렸으며 보통 발목 인대가 끊어지거나 발목뼈가 골절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4번 캐비넷은 사용이 불가하며 혹시라도 열려있다면 절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정수기 사용 시 바닥에 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미끄러운 바닥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물을 흘렸다면 옆에 있는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무용실 문에 적힌 번호를 확인하십시오. 만약 평소와 다른 번호가 보인다면 그날은 돌아가십시오. 당신이 들어갈 곳이 아닙니다. 안에 누가 있는 것 같아도 무시하십시오. 무용실이 지하에 있다 보니 간혹 위층에서 소음이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음악을 틀면 금방 묻힐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만일 음악을 틀었는데도 계속 천장에서 소리가 난다면 그날은 과격한 안무는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늘 지켜보고 있는 자들의 일종의 경고입니다. 오후 10시부터 12시까지는 사전 신청한 분들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명단에 사인을 하고 들어가야 하는데 혹시 모두 같은 사인이 되어 있다면 죄송하지만 당일 이용은 불가합니다. 연습 중 자꾸만 넘어진다면 맨발로 연습해 주십시오. 출처가 불분명한 연습파들이 있습니다. 이 현상은 콩쿨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사람이 대부분 겪는 현상입니다. 개인 연습 시간에 누군가가 수강생과 같은 포즈의 마리오네트를 들고 서 있다면 소리를 질러 주변의 위험을 알리십시오. 누구나 그 상황에 직면한다면 머릿속이 하얗게 되면서 온몸이 굳겠지만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인기척이 느껴진다면 그 누군가는 신기루처럼 눈 깜빡하는 그 순간 사라질 것입니다. 혹여나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도움을 요청해도 아무런 인기척이 없고 혼자 있는 상황이라면 그 누군가가 마리오네트를 움직이는 대로 잘 따라해 주시고 천천히 출입문으로 이동하여 밖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출입문 앞에 있는 숟가루를 눈 아랫부분과 귀 뒤쪽에 바르고 다시 연습실에 들어간다면 평소처럼 연습할 수 있습니다. 오후 10시부터 12시 사이에 혼자 이용하신다면 모든 불을 다 켜주시되 탈의실 불은 켜지 말고 문을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울에 비친 문틈 사이로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다며 무서워서 더 이상 학원을 못 다니겠다고 나간 수강생이 몇 있습니다. 불필요한 공포를 굳이 느낄 필요는 없으니 탈의실 문을 반드시 닫아주시고 이용해 주십시오. 리본을 이용한 리듬 체조를 연습하실 때 기본 동작 중 리본을 던져서 받는 동작이 있습니다. 리본을 던진 후 끝까지 눈으로 따라가 잡아야 하는데 던진 리본이 눈 쪽으로 떨어져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납니다. 리본을 던질 때 안전사고를 꼭 주의해 주시고 리본은 보통 6m의 길이로 연습해야 하지만 연습실엔 4m 길이의 리본만 비치되어 있습니다. 사면이 거울로 된 거울실은 뒷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고 완벽하게 연습할 수 있는 곳입니다. 거울실을 이용하실 때는 절대 장난으로라도 거울 속의 자신과 깊게 대화하지 마십시오. 거울은 또 다른 세계의 통로라고도 불리는 기이한 물건입니다. 계속 거울과 대화하다간 본인을 잃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원내 어디에도 사면이 거울로 된 연습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래 만들려고 했지만 연속되는 거울 속에 공포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 만들지 않았습니다. 무용실 내부에서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이 포착된다면 바로 퇴실 조치하겠습니다. 간혹 정전이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즉시 안무 행위를 멈추어 주시고 다시 불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간혹 암흑 속 누군가가 천장에 목을 맨 형체가 보인다는 이들이 있지만 무시해 주십시오. 헛것입니다. 연습 시 나오는 노래가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거꾸로 재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원장실에 있는 오디오를 가지고 나와 사용해 주십시오. 주의할 점은 거꾸로 재생될 때 빠르게 정지를 시켜 오디오를 교체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그 노래를 계속 듣지 않아야 한다는 점, 이 두 가지만 유의해 주십시오. 저녁 늦게 절대로 혼자 연습하지 마십시오. 간혹
거울 속도 다른 내가 하는 행동을 따라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참고로 거울 속의 내가 무용 연습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이하게 꺾이는 자신을 볼 수 있으니 말이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학원의 이용 시간은 오후 10시까지입니다.